왜 어떤 팀은 늘 놀라운 성과를 내고 어떤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공하는 모든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진 8가지 속성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쪽에는 시너지를 내면서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왕좌왕 에너지만 낭비하는 혼돈스러운 군중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한쪽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된 시스템이고 다른 한쪽은 그 정반대인 혼돈 상태라는 거죠. 시스템은 질서가 있는 통합체인 반면에 혼돈은 그저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집합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도대체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내부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가진 핵심적인 4가지 속성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전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스템은 단순히 부품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라는 거죠. 축구팀을 생각해 보시면 딱 와닿을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 한 명이 혼자 날아다녀도 팀 전체가 삐걱거리면 이길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개인의 플레이가 아니라 팀 전체의 승리죠.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아요.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뭘 잘하고 있는 건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는 구조성인데요. 시스템 안에 있는 부품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구성 요소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건 그냥 고물상이지 시스템이 아니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정적인 뼈대, 즉 토대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바로 기능성입니다. 방금 구조성이 정적인 뼈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능성은 뭐냐? 바로 동적인 근육입니다.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치고 서로 작용하는지 바로 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뼈대만 앙상하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조는 시스템의 형태를 딱 잡아주는 뼈대고요. 기능은 그 뼈대를 움직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근육인 거죠.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한 쌍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의 내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남고 또 번성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요즘 세상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 그냥 나 망할래요 하는 거나 똑같죠. 살아있는 시스템은요,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고백 피드백도 듣고, 경쟁사가 뭘 하는지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새로운 공기를 계속 마셔야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속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해요.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변해간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방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러워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결국 쓸모없는 상태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법칙이냐면요. 아인슈타인조차 모든 과학의 제일 법칙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모든 시스템의 운명은 뭐냐? 바로 이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힘과 평생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그건 말 그대로 혼돈이고 정체고 썩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맞서는 힘은 뭘까요? 바로 질서를 만들고 쇄신하고 성장을 이끄는 힘.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볼 6번째 속성, 네거티브 엔트로피입니다. 6번째 속성은 네거티브 엔트로피, 우리말로는 부의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엔트로피, 즉 자연스러운 붕괴에 맞서는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냐고요? 안에서 골마 터지기 전에 밖에서 계속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를 수혈받는 겁니다.
고여서 썩어가는 물에 새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정화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이 저수지 비유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물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고인 저수지를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녹조가 끼고 썩고 생명력을 잃겠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냥 내버려뒀을 때의 결과죠. 그런데 만약에 상류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온다면요. 고인물이 밀려나가고 저수지 전체에 생기가 돌겠죠? 바로 이 새로운 물이 네거티브 엔트로피인 겁니다. 우리 조직도 똑같아요. 외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재 같은 신선한 에너지를 계속 수혈해야만 정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속성인데요. 이 속성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훌륭한 시스템은요, 특정 사람 한두 명이나 특정 부품 몇 개가 빠진다고 해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자체로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얘기할 때 계속 기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창업주가 은퇴하거나 CEO가 바뀌어도 회사는 계속 운영되잖아요. 그것처럼 훌륭한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바로 피드백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운전대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길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바로 경로를 수정하는 기능이죠. 이런 피드백 장치가 없는 시스템은 결국 엉뚱한 곳으로 가서 헤매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속성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진단 도구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 8가지 시스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팀, 회사, 혹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시스템은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큰가? 모두가 목표를 제대로 알고 있나? 협업은 잘 되고 있나? 외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나? 특정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진 않나?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고 잘못된 점을 고치고 있나? 어디가 튼튼하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바로 진단이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8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